11과에서 배울 내용은 무엇조차도 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리엔. 이 리엔은 이을 련자죠. 무엇을 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리엔 A, B 하면은 A를 이어서 B하다는 얘기니까 A와 B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를 연결해서 B하다니까 의역하면 A조차도 B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리엔 A, B는 고정된 문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또는 또와 함께 써줍니다. 그리고 리에는 종종 생략이 가능해요. 이제 예문 보시겠습니다. 连建筑公司也属于他的连建筑公司也属于他的 따라 읽어봅니다. 属于 이 수는 속할 속자죠. 무엇에 속하다, 포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짝수를 선호한다고 했죠. 따라서 위, 무엇에, 무엇에게 라는 의미를 지닌 이 어조사 우자를 함께 붙여준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수위, 즉 수 자체로 무엇에 속하다인데 짝수를 위해서 위라는 어조사를 붙여준 거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회사조차도 역시 그의 것에 속한다. 건축회사조차도 그의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리에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建筑公司也属于他的建筑公司也属于他的 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문 2번 工作忙得连回家看看的功夫都没有 다시 한번 工作忙得连回家看看的功夫都没有 工作 일이 忙得 바쁜 정도가 连回家看看的功夫 집에 돌아가 볼 따라 읽어보시죠. 칸칸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동사 이 동사의 어순으로서 동사를 한번 해보다 시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이거를 줄여서 동사만 써주거나 심지어 동사 칸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칸은 봐보다인데 지금 보시는 죄송합니다. 이 단어에서 칸은 실제로 보다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죠. 즉, 回家 귀가하다, 집에 돌아가다는 의미가 본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칸은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즉 동사 칸의 이
시작한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보다는 의미는 없고 우리 한국어와 똑같이 시도의 의미,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로 써주는 거죠. 따라서 일이 바쁜 정도가 집에 돌아가 볼功夫조차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두 단어는 사실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꽁푸. 꽁푸. 원래는 푸 일성이지만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종종 경성 처리합니다. 이 꽁푸는 한국어로 발음하면 공부입니다. 우리 공부하다 할 때 공부의 한자가 바로 이 꽁푸예요. 그럼 이 꽁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꽁푸의 한국어 발음은 공부라고 했죠? 공부하다입니다. 이건 쉽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책이 필요하다, 책상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상황,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 시간이지요. 시간이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꽁푸가 시간, 틈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시간만 있다고 공부돼요? 공부하기 위해선 또 무엇이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있죠? 그러니까 이 녹화를 보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 공부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꽁푸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노력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꽁푸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노력입니다. 시간과 노력은 쏟아 부어야 되죠. 그래서 이 꽁푸라는 단어는 종종 동사를 이 단어로 써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시아 꽁푸. 시아 꽁푸. 자, 그러면 시아 꽁푸, 공부하다. 시간을 들이다. 노력을 쏟아붓다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노력한다는 건 집중하는 거죠. 중국인들은 방향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했죠. 노력한다는 건 이거죠. 위에서 아래로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야를 쓰는 겁니다. 자, 공부하다 시야 꽁푸. 시간을 들이다 시야 꽁푸. 노력하다 시야 꽁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 비단 공부만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벼슬 하려면 뭐 아니면 뭐였어요? 우원, 문과 아니면 우, 무과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꽁푸라는 것은 공부하다 할 땐 우원, 문과가 되지만 또 우, 무과도 벼슬이잖아요. 따라서 꽁푸가 바로 무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겁니다. 무술.
따라서 꽁푸 동사 시아를 써서 시아 꽁푸하면 의미는 네 가지로 풀이가 가능한 거죠. 첫 번째 공부하다, 두 번째 시간을 들이다, 세 번째 노력하다, 네 번째 무술을 연마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꽁푸는 무술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한어 병음으로는 꽁푸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광동어로 쓰여질 때는 바로 쿵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중국 무술 쿵우라는 게 바로 이 쿵푸라는 영어 스페링에서 나온 거죠. 아울러 초창기에는 중국의 표준어인 한어보다 광동어가 더 세계에 많이 보급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고 중국이죠. 때는 1940년대. 당시 중국은 원거 문혁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즉 문화 대혁명의 줄임명입니다. 따라서 이때 중국은 지식인이나 자본가들이 배척을 받고 있던 시기였죠. 공산당에 의해서 말입니다. 특히 이쪽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이 광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양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따라서 가장 중국의 자본이 많이 몰려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 광동 지역이죠. 하지만 공산당에 의해서 자본가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유럽, 미국 쪽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당연히 가급적 몰려 살았겠죠. 그리고 그들끼리는 표준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유가 아닌 광동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초창기 이 시기의 서양 사람들은 광동어를 Chinese, 중국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광동어의 쿵푸가 오늘날 무술이라는 명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상 표준어는 꽁푸지만 당시에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서양 사람들에겐 표준어인 꽁푸라는 발음보다는 쿵푸라는 발음으로 더 익숙해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일이 바쁜 정도가 공부를 할 집에 돌아가 볼 공부조차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노력조차도 없다. 말이 안 되죠. 무술조차도 없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때 꽁푸는 시간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이 바쁜 정도가 집에 돌아가 볼 시간, 틈, 여유조차도 없다라고 풀이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떠 대신에 하이가 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더욱이라는 의미니까 강조가 됩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连重点还把握不好怎么能解决呢连重点还把握不好怎么能解决呢 중점조차도 더욱이 파악할 수 없는데,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여기 把握不好 하면은 把握, 파악하다라는 동사 뒤에
不好가 음으로써 무엇을 잘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连 뒤에 오는 단어가 명사나 명사구가 아니라 동사인 경우는 뒤에 오는 문장이 반드시 부정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문 보시죠. 他连想都想不到妈妈会得肺癌. 다시 한번. 他连想都想不到妈妈会得肺癌. 그는 连想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무엇라고? 엄마가 肺癌 폐암에 걸릴 거라고요. 보시면 连 뒤에 오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想 생각하다라는 동사죠. 이때는 이에 또는 또 뒤에 무조건 부정형이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不 또는 没有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뭐조차도 뭐뭐 못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형태를 보실 텐데요. 따라 읽어봅니다. 尚且 이 단어 역시 뭐뭐조차도라는 의미를 지닌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배웠던 连 또는 连 이해와 문장 구조가 달라짐에 주의하세요. 설명드리는 것보다 예문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有些大人尚且不能适应社会环境. 다시 한번. 有些大人尚且不能适应社会环境. 어떠한 어른들조차도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일부 성인들조차도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 문장을 방금 배웠던 连의 구조로 바꾸면 따라 읽어보시죠. 连有些大人也不能适应社会环境. 다시 한번. 连有些大人也不能适应社会环境. 일부 성인조차도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의미는 같은데 어때요? 尚且로 썼을 때 그리고 连 예의 구문으로 썼을 때 달라진다는 거죠.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尚且는 종종 다음의 단어를 함께 수반하기도 해요. 따라 읽어봅니다. 何况 다시 한번. 何况 이 何况은 하물며라는 뜻인데 何는 어찌고 况은 하물며 황자예요. 따라서 합쳐서 하물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뒤에 따라 읽어보시죠. 를 함께 놓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는 앞에 이미 나온 문장을 압축해서 생략해 줄 때 쓰는 너의 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기본편에서 배웠죠? 내 건, 我的呢? 我的呢? 나는 뭐 할까? 我呢? 앞에 뭐뭐가 나오고 그거가 중복될 때 이때 너라는 단어로 줄여서 생략해 줄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이때의 너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研究生尚且不能掌握何况我们本科生呢? 다시 한번. 研究生尚且不能掌握何况我们本科生呢?
따라 읽어봅니다. 研究生 研究生 연구생이죠. 이 研究生은 바로 한국어 대학원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간판을 보신다면 따라 읽어보시죠. 研究生院 研究生院 이것은 대학원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研究员 研究员 이것은 연구원이지요. 그리고 研究院 研究院 하면은 연구원, 연구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단어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研究生 대학원생조차도尚且不能掌握 파악할 수 없는데, 장악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본科生 본과생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줄여서 너로 마무리해 준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本科生 本科生 우리나라는 대학생 또는 학부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중국은 본과생이라는 표현으로 대학생이라고 써요. 따라서 하물며 우리 학부생이야, 대학생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알 수 있겠는가를 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해서 생략해 준 겁니다. 尚且 대신에 하이를 써줘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때 하이는 뭐뭐조차도 라는 의미를 지니죠. 또한 尚且 대신에 且한 단어로 줄여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何况 대신에 다음의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起 라는 단어로 바꿔 써줄 수 있어요. 이 치는 어찌 기자입니다. 따라서 하물며 대신에 어찌라는 치로 바꿔 써줄 수 있는데, 이 치는 다음의 표현에서 많이 쓰죠. 따라 읽습니다. 岂有此理 岂有此理 직역하면 岂有 어찌 있는가, 뭐가 此理 이러한 이치, 도리가. 따라서 岂有此理 하면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을 수 있지?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의미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황스러울 때, 생각지 못했을 때, 억울할 때 등등에 쓰는 표현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岂有此理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고정된 표현이므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下岗且不怕岂怕被指责呢? 다시 한번 下岗且不怕岂怕被指责呢? 따라 읽습니다. 下岗 下岗 이 下岗은 동빈, 동빈 구조, 즉 서술어 목적어의 구조입니다. 下는 동사 내리다, 내려오다는 뜻이죠. 그리고 강은 바로 다음 단어의 줄임령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岗位,岗位. 이 岗位는 자리, 본분, 신분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직위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下岗은 下岗位, 자신의 본래 본분, 신분에서 下, 내려오다는 뜻이 되는데 이 下岗은 뜻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본래의 신분을 상실하는 걸 말해요. 따라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명퇴가 됩니다. 명예퇴직이지요. 즉 원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상 또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어로는 명예퇴직의 줄임명 명퇴가 되겠죠. 따라했습니다. 退休, 退休. 이 退休가 바로 퇴직이에요. 이것은 은퇴죠. 즉 국가가 또는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다 차서 만료가 돼서 나오는 것을 退休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被炒鱿鱼, 被炒鱿鱼. 被는 뭐뭐 당하다죠. 피동사죠. 炒는 음식 볶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볶아짐을 당하다. 어떻게? 鱿鱼, 鱿鱼는 오징어입니다. 따라서 炒鱿鱼 하면 오징어를 볶다인데 背니까 오징어가 볶아지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징어 생물일 때는 길게 늘어져 있죠. 하지만 볶기 시작하면 어때요? 열을 받아서 이게 오그라드는 거죠. 펴져 있던 게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니까 잘리다가 되는 겁니다. 즉 被炒鱿鱼는 약간의 속어의 표현이 있어요. 정식 표현은 下岗, 보통 이야기할 땐 被炒鱿鱼, 즉 공식적인 자리에선 명예퇴직을 당하다. 하지만 일반인들끼리는 우리 나 잘렸어 이런 표현 쓰죠. 이때 표현이 바로 被炒鱿鱼가 되는 겁니다. 下岗, 실직, 명예퇴직도 두렵지 않은데 奇怕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被指责, 指责는 책임을 지적받는 거니까 질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치에는 쾅치에의 줄임명이라고 했었죠. 죄송합니다. 상치에의 줄임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치에가 단독으로 쓸 땐 조차도 외에 또 다음의 의미들을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且慢, 且慢. 이때 且는 잠시, 잠깐이란 뜻인데 요새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즉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且慢 이라고 쓰면은 아라는 듣는데 상당히 웃긴 장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 잠깐만 이라는 표현으로 且慢 해버리면 이것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잠시만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세요. 두 번째, 오랫동안, 한참 동안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때는 너와 함께 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他一到台湾去就且不回来呢他一到台湾去就且不回来呢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일반 중국인들을 조차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치에는 方言 사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다가 더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바로 뒤 12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 2번씩 읽어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